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고 보는 밀리터리 지식 채널 슈퍼소닉 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화제의 밀리터리 이슈와 함께하겠습니다. 야, 루마니아가 드디어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좀 조용했었죠. 매우 조용했었죠. 네. 지난해 루마니아로 이 K9 자주포 54문을 약 1조 3천억이죠. 네, 맞습니다. 예, 이것이 이 루마니아의 당시 7년간 무기 도입 사업 중 최대 규모로 이 K방산이 수출이 됐는데요. 이 석종건 방사청장이 루마니아로 황급히 달려간 이유가 있었습니다. 뭡니까? 바로 케이트 흡혈전차하고 레드백 장갑차 때문에. 아, 그렇군요. 예, 이제 뭐 자주포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는 단계죠. 혹시 해가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좀 그 사업이 막바지에 결정 막바지에 가면 꼭 청장이 가더라고. 아, 좋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오늘 한번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슈퍼소닉 TV의 새로운 광고. 예. 아, 흑염소죠? 아닙니다. 아, 뭡니까 그러면? 흑염소 진액은 예. 공동구매라서 끝났습니다. 아, 끝났습니까? 예, 단 4일 만에 끝났습니다.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예. 예, 모두 완판이 돼서 네, 예, 예. 이번에 구매하신 분들은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를 하셨고요. 네. 아무튼 오늘은 아정당 광고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잠시만요. 휴대폰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두면 얼마 손해죠? 최대 128만 원입니다. 128만 원. 28만 원도 아닌 128만 원. 네. 인터넷 TV는 최대 48만 원. 가전 렌탈은요? 최대 30만 원. 10년 만에 이 단통법이 폐지된 거 아시죠? 폐지됐습니다. 예. 휴대폰 전환 지원금 최대 50만 원. 거기에 비밀 지원금까지 설치 당일날 즉시 입금해 드립니다. 약정 끝날 때마다 이 현금을 꼬박꼬박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전국 가입자 수 가입자 수 1위 1위 아정당. 가입 수당도 가장 많이 받아서 이 현금을 최대로 줄 수가 있습니다. 네. 만약 다른 곳보다 혜택이 적다면 이 차액의 120%를 보장해 드립니다. 24시간 365일 무료 상담까지. 이사 청소도 유명한 홈 서비스 전문 기업 아정당. 이사 당일 불만족 시 전액을 환불해 주는 보장 이사도 예.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네. 휴대폰, 인터넷, 가전 렌탈, 이사, 청소, 카드까지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자, 그럼 오늘의 주제죠. 이 대한민국 방사청장이 이 재무장을 추진하고 있는 루마니아를 찾아가서 대한민국의 K2 전차와 레드백 장갑차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무리 단계에 들어온 게 마무리 단계예요. 저희 방송에서 작년에 이제 하반기에는 자주포 딱 그 9월달 정도에 네네. 얘기하고 좀 조용했었잖아요. 겨울에 좀 그 얘기를 그렇죠. 거의 언급이 안 하고 넘어왔죠. 그래서 네. 방송 중간에 폴란드 사업을 이제 얘기하면서 루마니아가 좀 조용하다고 언급을 제가 했었고 네. 그런 게 드디어 이제 봄을 맞이해서 네. 이제 협상을 했던 게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나 보다. 이제 그런 이제 관련성을 마무리 단계. 관련성을 갖고 있는 거죠. 이 K2 전차가 루마니아로 진입을 할 것이다라는 거는 모두들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레드백 장갑차까지 이건 약간 의외일 수도 있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최근에 이제 러우 전쟁, 우크라이나 러우 전쟁이 이제 진행되면서 많이 뭐 드론이 파괴했다고 하는데 네. 그것 관련 뉴스가 최근에 났어요. 실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네. 잘된 파괴가 자폭 드론이 잘 파괴한 걸 그래서 전체 뭐 10에서 20% 그것만 선별해서 보여준 거다 이거. 파괴된 것만. 그러니까 그게 뭐 가서 자폭하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다고 하더라고. 1인칭 그 FPV인가요? 네네. 그게 그렇게 어렵다고 하더라고 실제. 음.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여전히 기계화 보병 차량이라든지 전차가 아직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전차 무용론이 아주 득세를 했었죠.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제가 말씀 이제 드리는 이유 중에는 네. 그러면 서유럽 국가들이 이제 기존에 서유럽 나토 국가가 있고 지금 동유럽에서 이제 그러니까 흡수된 네. 같이 합한 이제 나토 국가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다 합해서 보면은 가장 그 전차하고 장갑차 전력이 제일 후진 나라 그게 어디겠습니까? 루마니아. 루마니아. 진짜 안습이야 안습.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게 좀 사기가 거기에 이제 승무원들이 이제 훈련을 참가하면서도 뭔가 좀 사기가 저하된 거죠. 상대 같이 뛰는 전차나 장갑차 오면 특히 뭐 M1 에이브럼스, 네. 그다음에 유럽의 서유럽의 표준 전차를 할 수 있는 레오파르트 2 시리즈, 예. 그것도 개량용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T-55 옛날 그 옛날 전차 좀 살짝 개량하고 투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서두를 수밖에 없는 루마니아 군 내부에서도 이거 계속 혹한기나 동계 아니면 이렇게 기동 훈련하는데 제일 9세대 전차 유별나게 루마니아 육군만 시대에 뒤처지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이게 빨리 교체를 해야 된다. 훈련은 계속 거듭되는데 물론 이제 그 안에서도 이제 올해부터는 뭐 미군이 빠지고 뭐 영국, 뭐 프랑스, 독일 이렇게 또 같이 이제 합세해서 또 하지만 미군이 빠진 상태에서도 그럼에도 이제 거기는 또 역시 레오파르트가 이제 주력. 그러니까 나토 훈련 중에서도 이 루마니아 이 군인들이 좀 창피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리고 생각이 실전에 들어요. 그리고 전차라는 게 뭐 설사 뭐그 1인칭 드론에 파괴가 된다 하더라도 일부가 그래도 공격할 때 화력은 좀 큰 걸 쏴야 되잖아요. 반대로 제가 살아남은 전차들이 이제 화력을 투사할 때 그리고 멀리 쏴야 되고 그건 역시 120mm 주포로 넘어가야 되는데 현재 T-55 계열의 개량한 거 뭐 그 TR-85라든지 루마니아 그 이름이 그건 100mm 어떤 거는 105mm 좀 일부 개량한 거 라이플 포로 그래서 화력이 이 사거리도 짧고 파괴력도 적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기적인 사기 저하 측면도 있고 화력도 모자르고 훈련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면 이제 같이 동참한 이제 훈련한 다른 나라들이 볼 때는 이제 조금 속으로는 쟤들 아직도 저걸 쓰고 진짜 저거- 없어 보인다. 저거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친구한테도 안 쓴 거잖아. 사용하지 않고 막 박물관 보내고 훈련도 안 시키는 그런 아주 시대 상당히 70년대 주력이었던 전철을 아직도 굴려? 이제 그게 작용해서 이게 우리 어릴 때 좀 예로 들면 이런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좀 있는 애들은 이 나이키, 조던 막 이런 거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데 이 어떤 애들은 프로스펙스도 아니고 스펙스 운동화 신는 거야. 월드컵 뭐 이런 운동화 신고. 그렇죠. 그게 맞네. 그렇지.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예. 청바지로 또 예를 들면 당시에 막 리바이스, 게스 막 이런 청바지 딱 이렇게 멋지게 입고 다니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또 좀 없는 애들은 뭐 조다시 뭐 이런 참 옛날 기억을 되살려 주시네 오늘. 그러니까요. 저도 당시에 이 나이키 조던 막 이런 거 진짜 신고 싶었는데 비싸서 엄마 아빠가 안 사주는 거야. 그거 뭐 저도 뭐 어렸을 때인데 이 빈부의 격차가 그 당시에 더 심해가지고. 맞아요. 반찬으로 얘기하면 어떤 애들은 이 프랑크 소세지 또 이 소세지 아니어도 돼. 이 계란말이 이 정도는 딱 도시락 반찬으로 딱 싸우는데 이 또 없는 애들은 멸치, 마늘종 또는 이 김치, 콩나물 요것만 싸우는 애들 깍두기. 근데 실제로 또 그 시간 되면 배고파서 그것도 먹어요. 그건 먹긴 한데 이 소세지 싸우는 애들 보면 상당히 부럽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이 햄이라든지 소세지 문화, 특히 햄 문화가 제 기억으로는 본격적으로 이렇게 시작이 된 게 75년, 6년도예요. 그러니까 그때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야 80년대하고. 그러니까 이게 딱 루마니아군과 좀 있는 나토군 국가들. 이 차이 아닐까요? 그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배가 고프네. 오늘 저기 뭐야 배고파. 흑염소 좀 드셨죠? 그러니까 배고파 지금. 아침에. 소화가 잘 되니까 배고파. 나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백진 하나 쭉 빨아먹어, 흑염소 딱 빨아먹어. 그러니까 그런 이제 건강식품들이 빨리 소화를 시켜서 배가 빨리 고프게끔 만들잖아. 그러니까 활발하게 이제 운동을 하고 있다니 건강해진다는 느낌이죠. 아무튼 이 나토국, 부유국과 빈국, 바로 이제 루마니아나 뭐 프랑스, 독일 뭐 이런 차이 아닐까요? 그리고 이제 이 서유럽이나 동유럽 합해서 이제 훈련할 때 보면은 가장 낡은 전차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게 레오파르트 2A4. 2A4. 상자각 낡았지. 상자각 같이 생긴. 그렇죠. 박스 같이. 근데 최근에 이제 뭐 2024년에서 25년 넘어오는 이제 뭐 동계 훈련을 보면은 거기다 위장 뭐 이렇게 많이 씌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포탑이 레오파르트 일단 딱 등장하면은 저게 2A4 4형인지 뭐 6형인지 구별이 안 돼. 알 수가 없어. 근데 이 루마니아 TR-85 이런 시리즈들은 딱 보면 저게 언제 뗐고 내 어떡하냐. 거기다가 뭐 색을 잘 칠해도 위장을 해도 딱 구분이 되면서 아이고 불쌍해라 루마니아 빨리 결정해라 우리 거 기다리고 있지 않냐 우리 거 갖다 딱 디밀면은 뽀대가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루마니아가 스펙스 프로스펙스도 아닌 스펙스 운동화를 지금 신고 있는데 이제 나이키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K2 전차가 딱 오면.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레드백. 레드백. 그 레드백이 뽀대가 나는데 이제 호주군이 지금 생산 이제 그 호주 방사업체에서 하는 건데 시작을 했는데 호주군에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 서유럽에서는 또 대세가 그 야전 훈련 보면은 또 CV90이라고 이제 스웨덴제 장갑차. 장갑차. 그게 주포가 40mm. 그래서 그게 근본적으로 우리 레드백이나 우리 육군에서 지금 도입하고 있는 K21. 그 주포가 40mm. 그러니까 계열이 좀 비슷해.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40mm 기관포가 그 장착돼 있지만 포가 아닌 기관포지만은 40mm 네. 빵빵빵 쏘는 예. 그 폼이 나더라고. 레오파르트하고 뭐 CV90이 막 옆에서 굴러다니는데 이쪽에서는 뭐 K2 전차와 막 레드백이 같이 가면 야 이건 만빵입니다. 루마니아군은 그 TR85라고 T55를 개량한 거. 그다음에 좀 시연차는 뭐 장갑차들. 그 러시아제를 좀 개량 그렇죠. 손댄 것들. 예. 그러니까 뭐가 딱 그 영상이나 사진을 보면서 아우 이게 뭐야. 이 루마니아군이 뭐 돈이 국방부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의지력도 있고 그러니까. 훈련도 어느 정도 하는데 이게 장비가 너무 노화돼요. 루마니아가 이 얼마 전에 소개했던 에스토니아보다는 훨씬 더 부국 아닙니까? 아니 장비 전체 보유수나 병력은 이제 비교가 좀 덜 되죠. 안 되죠. 예. 에스토니아보다는 더 저기죠. 더 많죠. 풍족하죠. 그러니까요. 근데 전차를 아주 그런 걸 쓴다는 게. 그러니까 너무 썩은 거를 이렇게 가지고 다니니까. 근데 또 예. 사실 그 배경에는 이 우리 K9 자주포 또 발주하기 전에는 어떤 경우는 이제 우선시했냐면은 전투기 F-16 F-16 도입을 우선시했어 사실은. 신형 F-16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일단 뭐 두 가지 다 필요하다고 해서 일단 중고도 하고. 네. 그래서 루마니아군이 이제 공군 현대화를 먼저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육군으로 넘어온 거고. 네. 이미 이제 아마 이제 이번 육군 사업이 현대화 사업이 끝나면은 그다음에 또 착수할 게 해군 사업 호위함. 호위함이 좀 문제가 있어요. 화력이 뭐 아주 엉터리해요. 화력이 없어. 근데 자기들이 접한 그 지역이 네. 러시아 해군은 또 견제해야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호위함 사업이 있기 때문에 네네. 저는 이제 이번에 K2 전차 물론 이제 K9A1이 그렇게 됐고 잘 됐고 이제 잘 됐죠. K2 전차 레드백 다음에 들어가야 될 게 이제 호위함 쪽으로 들어갈 때 경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때마침 필리핀에 나갈 이 초기함이 진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비용대 효과면에서 가성비가 높은 가격도 좀 적정하고 네. 그러한 호위함 초기함이라기보다 호위함이 사실은 톤수를 보면은 그것조차 루마니아 해군이 현대화된 게 없어요. 없어. 그래서 그 다음에 K 방산의 루마니아 진출을 좀 우리가 비딩 경쟁을 이제 들어가려면은 네. 해군의 호위함 사업에 좀 생각을 좀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전망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고 예, 있어요. 아무튼 지금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루마니아를 방문해서 이 루마니아 국방 분야 고위급 인사들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 좀 더 이렇게 검토를 빨리 끝내라, 잘 봐달라고 이제 이렇게 다지게 하는 거죠. 지금 마무리 중인 거죠. 마무리 그러니까. 단계죠. 예. 마무리 중이다. 우리가 그동안 작년에 하반기부터 뭐 네. 9월부터 우리가 저기 했잖아요. 우리가 얘기가 좀 줄어들었잖아요. 루마니아가. 그렇죠. 그 기간 중에 한 6개월 이상 기간 중에 아주 긴밀한 협의가 있었다는 거죠. 가격을 맞춰야 되고 납기 조건 이런 건 이제 뭐 기술 이전이든지 그렇죠. 자기네 방산 업체들 자기들도 있으니까 루마니아도 뭐 없잖아 있으니까 뭐 소규모지만 있으니까 거기서 어떻게 생산할 건지 뭐 네네. 가져와서 그런 것들이 협의가 계속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번 루마니아의 이 K2 전차 진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생산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뭐 매번 말씀드렸지만은 폴란드하고 루마니아까지는 네네. 우리가 딱 잡은 그 고객이기 때문에 어. 절대 놓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부터는 좀 또 독일이 침투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여기까지는 이제 루마니아까지는 우리 고객이라고 봐야 되고 루마니아까지는 그 다음부터는 우리 그릇이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독일의 어떤 입김이 상당히 거셀 것이다. 이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오는 나라들 예상되는 나라들은 좀 힘들지 않겠나. 하지만 루마니아까지는 우리 거다. 그리고 이제 일단 K2 전차가 이제 기본 버전에도 들어가면은 네. 그 다음에 폴란드가 있겠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그 PL 버전을 또 루마니아 버전을 해서 또 판매를 하겠다 추가로. 폴란드 PGZ사에 의해서. 그러니까 기본 우리가 직접 지판을 몇 대 하면은 또 이제 폴란드가 이제 우리 그쪽에서 가공돼서 들어갈 수 있다. 물론 그렇게. 우리한테는 돈이 들어오니까 예. 지판보다 좀 덜 들어오겠지만은. 예. 그래서 루마니아까지는 사실 폴란드와 우리가 같이 이제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전차가. 거기에 이제 레드백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이 K2 전차는 루마니아에 한 몇 대나 들어갈 수 있을까요? 뭐 한 100여 대 정도 좀 보고 100여 대 있어요. 정도. 그 TR85의 그 대체부터 시작을 하려면은 그리고 또 신규로 이제 증가시키는 거는 그다음 문제이기 때문에 100여 대에서 뭐 180대 정도. 100여 대에서 편제를 180여 이제 대까지. 폴란드 기준으로 보면은 편제를 이제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180대까지 가면은 나중 후반부의 그 대수는 이제 PGZ PGZ사. Z의 물건이 이제 뭐 PL 버전화된 게 PL 버전이 이제 루마니아 버전으로 바뀐 게 들어갈 수
수도 있어요. 그렇게 루마니아 근데 버전식으로. 초기에 이제 발을 디미는 거는 우리가 네. 직판을 이제 해야 되고. 당연하죠. 네. 예. 직판은 먼저 한국에서 다이렉트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직접 하는 게 있을 거고 또 폴란드와 같이 합작으로 해서 들어가는 뭐 2차, 뭐 3차. 루마니아 버전도 있을 거고. 근데 워낙 뭐 루마니아 육군의 어떤 그 전차가 너무 그 지역에서 가장 낙후된 거기 때문에 아주 유별나게. 그러니까요. 루마니아가 사실 이 자주포가 없던 나라 아니었습니까? 이 견인포 위주로 있었는데 네. 지난해 이 대한민국의 K9 자주포 약 54문 수출 계약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날아다니는 것도 지금 생각을 하면은 예. 그 루마니아가 원래 이제 그 에어버스 헬리콥터 네. 그쪽하고 이제 오래된 그 관계에 있어 면허 생산도 했어요. 음. 그 소위 뭐 슈퍼푸마 계열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뭐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데 예. 그거를 좀 삐집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우리 또 LH, LH. LH도 좀 뭐 세일즈를 해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우리 또 추가로. 우리 또 이제 에어버스 헬리콥터의 기술을 받아서 한국화 시킨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어떤 게 동질성이 있고 이렇게 흐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먼저 에어버스 헬리콥터를 면허 생산을 이제 개조라든지 해봤기 때문에 또 예. 거꾸로 우리 것 이렇게 한국에 와서 또 이렇게 들어가는 네. 그런 방식이지만은 그것도 좀 뭐 괜찮지 않을까. LH 경전투 헬기. 예. 그래서 이것도 좀 띄밀면은 얘기가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야, 그런데 이 레드백이 참 대한민국 육군은 사용하지 않는 무기체계인데 이게 호주와 이 루마니아가 또 된다면 루마니아까지 2개국이 사용할 수 있는 사용하게 되는 그런 장갑차가 되네요. 그러면 이제 도입국이 더 이렇게 늘어날 수 있죠. 아. 이것도 뭐 규모의 경제, 뭐 이렇게 일종의 수출품이 좀 표준화가 된다면은 물론 우리 육군은 그 작전 요구도가 좀 달라서 네. 그거를 이제 손을 봐서 뭐 도입을 할 수 있는데 당장 뭐 K21 그 장갑차 4차 양산에 대한 어떤 인수 그게 이제 뭐 이제 시작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 끝난 다음에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든지 그 다음 뭐 차세대 차기 네. 뭐 장갑차로 해가지고 예. 그래서 뭐 가능성은 남아 있는데 개량이 우리가 또 이제 작전 요구가 좀 다르기 때문에 지형 지물이 다르기 때문에 네. 좀 더 많은 손을 대야 되는 이제 뭐 레드백의 한국군 버전으로 또 이렇게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금 당장 똑같은 거를 뭐 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예, 이렇게 대한민국의 석종건 방사청장이 이 루마니아까지 달려갔다. 이것은 바로 K2 전차와 이 레드백 장갑차의 최종 마무리 단계를 위해서 이번에 출장을 간 것이라고 합니다. 아주 오래 기다렸죠. 몇 개월 한 6, 7개월 우리가 기다렸지 않습니까? 거의 6, 7개월이 뭐예요? 그리고 그 동안에 뭐 겨울 내내 이제 얘기를 안 했었던 게 뭔가 이게 흐름이 있었던 거고 진행이. 진행 과정이 뭔가 좀 순탄히 흘러갔었다. 그래서 이제 잘 된다 싶으니까 이제 청장이 날아간 거고. 그러니까요. 뭐. 괜히 애걸복을 하러 간 건 아니에요. 예. 아무리 다 질라고 이제 빨리 이제 몇 월 달에 사인할 거냐 이제 그거를 이제 알아보고 있어요. 이제 사인 해야지. 예. 지금 이제 뭐 4월 달이고 5월 달 되니까 이제 그거 지나면 한 6월, 6, 7월 때 여름에 또 할 수 있고 충분히. 되게 근데 뭐 동유럽을 보니까 뭐 9월 달에 많이 하잖아요. 보통 가을에 많이 하죠. 가을에 많이 하죠. 예. 그래서 그걸 또 지켜봐야 되고 그래서 잘 되는 쪽이다. 저는 이제 오늘 말씀드린 게 그동안 기다린 보람이 있다. 잘 되고 있는 것 같다. 오늘 아침 이렇게 좀 뉴스를 좀 보다 보니까 현대로템 주가가 오늘 조금 또 올랐더라고요. 예, 아니 뭐 현대로템이 또 자꾸 전차나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예. 차량용 장갑차나 예. 또 철도를 워낙 뭐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다 묶어서 봐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루마니아의 대한민국의 K2 전차와 레드백 장갑차 드디어 네. 이제 뭔가 좀 마무리할 시점이 네. 왔다. 네. 예. 조금만 있으면 완전히 이제 최종 마무리 계약하는 걸 볼 수가 있겠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먼저 번 방송에서 슬로바키아 얘기했는데 그건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렇죠. 네, 그 방송에서도 루마니아까지는 뭐 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슬로바키아는 조금 긴장을 하고 예. 그래서 일반 언론이 이제 그 해당되는 지역의 언론의 그 호들갑 떠는 걸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좀 정밀히 평가를 하자. 걔들의 어떤 배경도 보고.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렇게 뭔가 좀 희망적인 이야기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만 하고요. 오늘도 디펜스 타임즈 안승범 대표님, 저 소닉 PD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